영상을 올렸더니 제가 진짜 집을 구하러 다니게 생겼습니다. 리얼 스토리 집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다바오에 있는 우드리지라는 빌리지를 둘러보러 왔어요. 집 안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 집 구하러 다닐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스 정, 미스 정. 자, 이렇게 빌리지에 들어올 때는 가드한테 어디에 간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허증을 맡기고 요런 거 하나를 받아요. 이제 나갈 때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 빌리지에는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같은 곳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 면허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룩TV 윤청합니다. 자, 오늘은 우드리지 빌리지에 나왔습니다. 뭐하러 나왔냐고요? 집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뭐 참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이 필리핀에서 집 구하기의 영상을 올리자마자 제가 진짜로 집을 구하게 됐어요. 뭐 앞으로 컨텐츠 걱정은 크게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집을 구하는 그날까지 이사를 하거나 짐을 풀거나 하는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여드리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적어도 정말로 이 필리핀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어찌 보면 제가 자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집이 이런 데가 어떻다 저런 데가 어떻다 수리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요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필리핀어들은 사실 뭐 집이 어지간하게 문제가 좀 있어도 뭐 그냥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는데, 이 집주인 할머니가 처음 이 한국인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조그만 거 이렇게 한두 개 원할 때, 예를 들어 뭐 수도꼭지가 뭐 문제가 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문고리가 문제가 생겼거나, 뭐 전등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점점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1년 좀 지났을 때부터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이죠. 뭐 어쨌거나 제가 있던 집에 그래도 무려 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마침 사실은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아주머니로서도 조금은 손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한참 이 사이에 사실은 집값이 다바오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자기는 이제 계약에 묶여서 집값도 못 올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작용도 했겠죠. 근데 다행히 집주인 할머니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뭐 그 일대만 해도 뭐 약 10채 정도의 집이 있고, 뭐 사실은 그 10채 집을 제외하고도 마닐라에도 집이 있고 말이죠. 또 마티에도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뭐 마티라는 다바오바다는 적지만 이 마티라는 이 시의 전체의 도로 공사를 이 집주인 할머니가 다 해요. 프라이버시의 문제라서 제가 사는 집을 공개를 하는 것은 꺼렸는데 뭐 이제는 나가야 할 집이니까 부담 없이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 집의 구석구석, 사실은 뭐 일부분은 제가 보여드렸죠. 뭐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씩은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집의 겉모습과 이제 실내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집은 다바오에서 어느 정도에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의 이제 구체적인 실내를 이제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부터 실제로 필리핀에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너무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에 사실은 뭐 큰 계획 없이 나왔습니다. 큰 계획 없이 나왔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단은 집을 내놓은 데가 있나를 이제 둘러보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의 고급 빌리지에 집을 구하실 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누군가와라도 연결이 돼야 돼요. 정 없을 때는 정말 좀 무대뽀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좀 흔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 뭐 지원의 집에 간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인이라 치면 뭐 영수 집에 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그게 뭐 마침 이렇게 딱 맞으면 되는데, 진짜 깐깐한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얘기하라고까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고급 빌리지를 갈 때는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아는 사람을 수소문을 하는 게 좋아요. 정 안 되면 뭐 부동산 중개업자를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뭐 부동산 중개업자는 많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나 이 빌리지에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빌리지에 이제 입구에서 만나서 자기가 중개를 하는 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리고 사실 그 중개업자한테 한번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알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집주인의 이름과 그리고 번지수를 기억해 놨다가 그 다음 이제 갈 때에 들어가서 혼자서 마음껏 좀 둘러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빌리지는 안타깝게 좀 인기가 좋은 빌리지여서 그런지 내놓은 집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빌리지에 가서 그렇게 집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면 또 다른 빌리지를 이렇게 이제 다녀야 합니다. 암담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적 좀 여유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뭐 여유롭게 집을 구하러 다닐 텐데, 뭐 사실 우리는 또 다 생활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막 집만 구하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한테 이제 소문을 내는 게 좋아요. 아는 사람은 최대한 동원해서 나 집 구한다, 집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지난번 편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 필리핀어들은 그 인맥이 참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사돈의 팔촌의 뭐 친구까지를 다 동원하고 연락을 해서 아주 친절하게 어느 집에 지금 세입자를 구한다 혹은 뭐 구매자를 찾는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미 아는 뭐 지인들에게 일부 연락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양한 필리핀의 집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거고, 이 다바오에서 이 정도의 집은 얼마에 구체적으로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걸 정말 사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희 우드리지 빌리지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인들도 당연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보셔도 참 잘 꾸며져 있죠. 최상급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중상급 정도의 빌리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 대문 앞에 렌트가 쓰여 있는 집을 찾아야 돼요. 뭐 가끔 판다고 세일을 붙여 놓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일 말고 어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죠. 필리핀에서 독특하게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쌰이라고 뭐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내놓은 집입니다. 그래서 렌트 그리고 세일 그리고 어쌰이라고 앞에 조그만 프랭카드 같은 걸 붙여 놓은 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네요. 이 빌리지는 나름 시내에 가까운 지역이라서 나름 좀 인기가 있는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집이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냥 빌리지 구경 쭉 하시죠. 빌리지를 처음 방문하실 때는 가면서 저 위치를 좀 잘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들어가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좀 쓰셔야 되고, 자, 이렇게 빌리지 안에는 조그만 공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름 나와서 시간 보내기에 좋죠. 와, 저 뒤에 집 괜찮다. 앞에 잘 꾸며놨네요.
자, 이 집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집이네요. 멋집니다. 아직 공터가 좀 많이 눈에 띄네요. 빌리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확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다 개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어야 해요. 지금 이 페이즈 3라는 이곳은 좀 비어있는 공터가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문 앞에 for sale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이제 같이 놔뒀죠. 근데 이렇게 메일로 되어 있는 곳은 연락하기가 좀 깝깝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메일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집을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구해야 되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바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저 집은 좀 특이하네요. 메일 주소만 달랑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빌리지를 둘러보는데 집이 없어서 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도 찍으러 왔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 렌트를 놓는 집이나 세일을 하는 집이 좀 많기를 바랬는데 말이죠. 생각보다 이 빌리지 인기가 너무 좋은 건지 내놓은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사실은 요 근래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업자들이 집을 많이 샀다네요. 그래서 이제 렌트는 별로 없고 거의 세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집을 살 것은 아니고 렌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렌트가 붙은 집이 이제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마침 또 아는 한국인 지인을 여기서 이제 만났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그냥 하얗게 칠을 하고 좀 밋밋해 보이는 그런 집이어서 딱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들어갔더니 이 집에는 가구들과 장식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실내라 조금 어두운데 오늘 안쪽을 찍게 될 걸 예상을 못 해가지고 플래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현지의 집들은 풀 퍼니처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만 들어오면 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삿짐 거하게 챙겨오실 필요 없고 한국에서 다 버리고 오셔야 합니다. 방도 다 예쁘게 꾸며져 있죠. 아마 새 집인 것 같아요. 가구들에 아직 비닐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공사도 인터넷 케이블 같은 게 그냥 이제 빠져나와 있네요. 새 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새로 지어서 알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 에어컨도 이렇게 완전히 새 것이고요. 천장에 장식도 나름 예쁜 등을 달아놨어요. 자, 그리고 1층에 바깥으로 이렇게 작은 정원처럼 꾸며놨고요. 보기 예쁘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수납장도 계단 옆에 있고요. 계단의 마감도 훌륭해 보입니다. 의자.
자, 이렇게 장롱도 완전히 수제로 짜서 붙박이형 같이 붙여놨고요. 침대도 2인이 쓰기에 충분한 베드. 그리고 수납장. 천장도 역시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 저쪽에 또 문이 하나 있네요. 아마 베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욕실이 굉장히 큰 집이네요. 욕조도 있고 세면대. 오, 욕실 안에도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그리고 소변기와 자변기가 따로 있네요. 여기는 이제 샤워를 위한 칸막이. 야, 샤워기도 좋은 샤워기, 최신 샤워기를 달아놨고요. 월풀이네요. 욕조는 조그만데 미세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전자식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에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창을 내놨습니다. 2층에 중간에는 이런 탑재와 테이블 의자가 있어서 편하게 쉬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여행자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처럼 꾸며놨네요.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으로 운영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홈스테이 집으로 운영해도 굉장히 좋을 만한 집입니다. 여기는 공주방을 만들어놨네요. 야, 나름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책상, 혹은 화장대, 그리고 또 수납장, 그리고 에어컨하고 등도 예쁘게 다 잘 만들어놨고요.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도 괜찮습니다. 커튼도 참 이쁜 미색으로 해서 부담 없이 만들어놨고, 뭐 사진사기에 이 여자는 아무 상관없는 여자고.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이라 욕실도 조그맣게 샤워와 볼일을 볼 수 있게 가볍게 꾸며놨습니다. 자, 또 다른 방이 있어요. 우와, 이건 또 다른 컨셉이네요. 복층식 구조입니다. 일단 먼저 올라가 볼게요. 와, 근데 넓이는 좀 겁나겠어요. 칸막이가 없어서 잘못해서 떨어질까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침대, 여기는 애기방처럼 꾸며놨어요. 여기 옆에 아직까지는 이곳은 이제 공사가 마감이 되지 않은 선반인 것 같아요. 베개도 하나 들었고, 수납장입니다. 뭐 여기도 좀 나름 바깥이 뻥 뚫려 있어서 좋네요. 이 집이 탐이 납니다. 그리고 역시 욕실 하나 달려 있고요. 방마다 이렇게 욕실이 다 따로 달려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또 같은 방 안에 이렇게, 이건 뭐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리얼, 와우. 무려 애플 컴퓨터가 있네요. 이거 뭐 나중에 집 계약할 때 다시 들고 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박입니다. 이야, 위에는 아까 그 복층식 구조로 이제 네트가 쳐져 있어서 참 감탄스러운 집 구조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집이네요, 이 집.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기자기하게, 정말 신경을 써서 지은 집이죠.
뭐 그렇게 막 크고 웅장한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 식구 정도가 살기에 딱 알맞은 그런 정도의 집입니다. 이 집의 가격은 얼마냐? 세일가는 6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놀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겁니다. 뭐 저 정도 집이 필리핀에서 6억이나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물론 시세보다 조금은 비싸게 나온 집이에요. 근데 인테리어를 보셨다시피 굉장히 좀 신경을 쓴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시중가보다 한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더 좀 비싸게 이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좀 6억은 약간은 과하다 싶고요. 한 5억? 네, 5억 정도면 그나마 좀 시세에 근접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주인 나름대로는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놨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외국인을 상대로 집을 내놓은 것 같아요. 현지인에게 6억은 좀 과한 가격이고요. 네, 5억 정도면 아마 매매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비싸냐? 5억도 비싸지 않냐? 필리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닐라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집값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고 집을 구하셔야 돼요. 뭐 시내 중심부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 정도로 필리핀의 물가도 이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좀 중국인들이 한몫을 했어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필리핀 내에 이제 유입이 됐는데, 뭐 정책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산업을 좀 이렇게 많이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의 어떤 정책 때문에 대거 중국인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크게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아무래도 파급 효과로 뭐 세부 그리고 이 다바오까지도 집값이 최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치솟게 됐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뭐 이 필리핀 다바오에 들어온 이후로도 상당히 이제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사실은 그 영향이 아니더라도 이 필리핀은 특이하게도 거의 뭐 집세도 그렇고 매년 한 10% 정도씩 부동산 가격이 팍팍 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닐라나 세부 지역은 사실은 부동산 값이 상당히 이제 많이 튀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큼 튈 만큼 튀어서 좀 부동산 투자의 가치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 그 가치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어떤 메리트, 그죠? 어떤 투자했을 때의 수익을 좀 단기간 내에 얻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바오는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정도 지금 보여드린 집은 6억은 과하고요. 한 5억이나 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4억 정도에서 4억 5천 정도가 좀 적정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아본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시 집을 구하려고 이제 다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려면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대충의 느낌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일단은 필리핀이라고 절대 집값이 싸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제 영상을 볼 때도 충격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정도 집보다 조금 이제 시설은 조금 되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렌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새 가구가 아니라 뭐 새 집이 아니라고 봤을 때 저 정도 집의 렌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여기 현지 가격으로 한 4만 페소에서 한 4만 5천 페소 뭐 그 정도의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한 90만 원 돈, 네, 90만 원 돈이 이제 월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제 영상을 보실 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전세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전세는 없고, 거의 보통은 2달의 디파짓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2달의 일종의 보증금이죠. 월세 금액의 2달치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치를 선불로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하실 때, 렌트의 경우입니다. 처음 집을 구하실 때는 결국 3달치의 금액을 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 구할 때 처음 들어가는 금액이 뭐 그렇게 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적정한 집에 3달치 금액을 구하시면 되니까 뭐 집을 구하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보증금 2달치는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받으면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타이밍을 맞춰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한에 쫓겨서 우리가 집을 못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세금 이런 게 걸려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2달치의 보증금 정도만 걸려 있는 거라서 크게 개념치 않아요. 뭐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도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집을 가진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필리핀이 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집 한 채 나가든 안 나가든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그 집이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오고 무너지고 만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실제 이 필리핀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건물인데, 그 건물 크기는 말이죠, 대략 뭐 이런 집을 한 거의 10채 정도를 합쳐 놓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 있어도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아요. 뭐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으면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집주인하고의 어떤 가격을 협상을 할 때에도 말이죠, 막 무대뽀로 그냥 아우 비싸다 깎아줘,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통해요. 뭐 가끔 이제 정 많은 사람은 그 어떤 사정을 듣고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선을 한번 정해 놓으면 별로 협상을 많이 하진 않아요. 이제 뭐 방법이 나름 다양하겠죠. 그래서 좀 머리를 좀 잘 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주인이 이 가격을 좀 생각을 하면서 깎아줄 수 있겠느냐. 일단 가장 손쉬운 건 말이죠, 저와 같이 장기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좀 계획이 약간은 있어야 되겠죠, 장기 계약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필리핀은 집세가 이렇게 해마다 갱신되면서 한 10% 정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뭐 3년 계약을 하겠다,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이 가격으로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제가 뭐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값을 올려줘야 하는 부분을 그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negotiation, 협상의 요령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차라리 뭐 어떤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관심을 좀 보이는 이 부분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 집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2번, 3번 이렇게 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친분을 좀 만들어 가면서, 약간 이제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놓은 방법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은 그 집주인의 지인을 알 수 있으면 좋아요. 보통 이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집주인이 누구냐를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친구의 친구인데 조금 가격의 편의를 봐달라, 그럼 또 이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합니다. 약간의 이제 중국식의 관시 문화, 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인들이 여기도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옛날부터의 어떤 교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관시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하면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운 좋게 그 집주인의 지인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일이 수월해지고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게 됐다라는 최신 소식과 함께 앞으로 집 구하기에 관한 이 영상들은 정말 생생한 리얼 스토리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자, 중간중간 제가 집을 알아보러 갈 때마다 현실 필리핀 다바오의 집의 모습, 그리고 시세, 크기,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이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변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집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교민들, 그리고 특히나 이 다바오 지역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좋은 집 주변에 나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자세를 고쳐야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라